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험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한재현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대기업 공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탈스펙이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존의 스펙을 중시하던 그 채용 방식을 버리고 열린 채용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탈스펙 열풍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채용 방식도 변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색적인 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을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KT그룹입니다. 예, 올 하반기 KT그룹에서 약 4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그 네. 네트워크 등 24개 분야에서 250여 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이는 작년 200명보다 25%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하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느껴지고요. 이 밖에도 뭐 BC카드라든지 KTH라든지 뭐 스카이라이프 등 11개 그룹사 35개 분야에서도 약 150여 명을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색적인 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KT그룹의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KT그룹 공채의 모든 것.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꿀 오디션. 아, 뭐 이게 뭐죠?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도 그쵸, 아니고 예. 네, 오디션을 오디션? 본다고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나서 오디션처럼 정말 이렇게 앞에서만 이렇게 뭘 하는 건가 진짜? 글쎄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어떤 건지 한번 영훈 학생이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취준생들에게 꿀 오디션으로 통하는 KT 네. 공채 전형이 생겼는데요. 네. 바로 KT 스타 저 오디션입니다. 근데 너무 이덕화 씨 같아요. 제가 모이셔가지고 예, 괜찮아요? 감기 때문에. 예. 네, 괜찮습니다. KT 스타 오디션은 지원자가 5분 동안 자기소개나 장기를 펼치는 오디션 형식의 면접 방식인데요. 네. 2013년부터 시작하였고요. KT 오디션은 정말 절대 평가를 통해서 일정 기준만 충족을 하면 발표자 모두가 공개 지원 시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형에 합격하기 때문에 피 튀기는 경쟁률이 있는 그런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꿀맛이라고 해서 꿀 오디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스펙을 안 보나? 이 예외사항이 없습니까? 네, 일단은 이 KT 스타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름이라든지 성별, 지원 지역, 기본 연락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을 상대적으로 적게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PR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의 열정이라든지 직무 역량적인 부분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이 오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제로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원자가 한 명만 들어가는 데 반해서 심사위원은 총 3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질의응답 형식의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니라요. 5분 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PR을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미처 다 쓰지 못한 자신의 열정 그리고 끼를 PR에 듬뿍 담아서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전형인 만큼 뭐 출력물,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도 다 지참이 가능하고요. 네. 복장 역시 개성을 살릴 수 있다면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스타 오디션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키워드를 남발하기보다도 일관성 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나 핸드폰,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을 가지고 직접 와서 네. 이게 내가 직접 다 팔아본 그런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관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사실은 면접관들은 집중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딱 대표적인 이미지 한 개, 딱 그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구성을 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안 시켜볼 수가 그래요. 없겠죠. 야. 실제 시간은 5분인데요.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딱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영훈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직업방송의 취준진담 고정 패널 그리고 개그맨 김준영과 함께하는 보쌈 비식회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제주도청, 특허청, 환경부, 경기도청 등 다양한 1분 끝. 공공기관 행사뿐만 아니라 네. 기업 및 단체 행사에서도 MC로 활동하고 인정을 받고 예. 있었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면접관님 혹시 MC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철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 시계의 마스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마스터 오브 커뮤니케이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KT에 들어간다면 내부서의 마스터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제 직무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T를 만나서 내 인생에 봄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야? 깜짝이야. 이거 다 치고 가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합격할 때 또 써야 돼서. 네. 네. 아주 좀 삐날레까지 인상 깊은 이번 PR 잘 들었고요. 야. 자, 이어서 재현 학생도 해볼까요? 마저 털어주시고요. 영훈 학생이 너무 화려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죠. 네. 좀 주워서 써요. 네, 여기 하나 이거 네. 달고선 네, 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의 영업부서에 지원한 한재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3학년 하면은 보통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힘들다. 네, 보통 수능 공부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먼저인데 저는 그 고3 시절 여름방학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창업 대표로서, 한국 창업 대표로서 참전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업이라든지 사업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북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친구들과 함께 설립을 해서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업에 대해서 가졌었던 역량 그리고 관심 그리고 이를 대학교에서도 경영학과라는 저의 전공 분야로 접목시켜서 더욱더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KT에서 영업부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 한재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었어. 네, 우리 재현 학생까지 아주 네. 씩씩하고 딱 부러지는 말투로 1분 PR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일단 보셨나요? 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두 학생이 일단 자신감 넘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부럽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딱 차이점이 있다면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업직무라는 특정 직무를 정하고 네. 일관성 있게 자신의 그런 과거 경험과 역량이 영업직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영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기반 역량을 굉장히 다양한 이 성과를 바탕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만약 직무까지 연결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 감사합니다.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예. 네, 이따 같이 치고 가요. 죄송합니다. 네, 모쪼록 우리 두 학생 정말 다 잘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KT 이색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KT그룹 공채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달인. 왠지 감각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네. 굉장히 그거를 진짜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경우 네. 약간 그걸 좀 인정해주는 대학교 시험으로 봤을 때 그 특별 전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재현 학생의 설명 좀 사실 부탁드려요. 재환 MC가 말씀해주신 거랑 좀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요? 네, KT그룹은 공채에서 직무 적합성을 많이 보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래서 직무의 달인을 뽑는 달인 채용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1차, 2차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정말 뭐 졸업 요건 정도를 맞추면 되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만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인 채용은 오로지 이제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만으로 지원자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영업 파트에서 합격한 한 지원자는 슈퍼마켓에서 2년 동안 일한 경험을 좀 어필했다고 하는데요. 공산품 판매를 맡으면서 시기별로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는지를 꼼꼼히 기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 게 어필이 됐던 것 같고 한 20대 중반 지원자는 아버지의 노는 땅을 이용해서 3년 동안 100년초 농사를 지었던 것을 그런 경험을 좀 특이하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뭐 일단
제대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로 1,200만 원을 모았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모았네요. 특별한 경험인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100년 초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판로를 찾지 못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결국 뭐 다양한 노력 끝에 가진 방법으로 성공을 했고 그 성공담을 어필을 해서 좀 합격에 좀 기름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그거 팔지 왜 또 KT에 지원했을지 약간 궁금하긴 네, 이게 하네요. 뭐 철별로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휴대전화 판매, 그리고 시계 장사,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업, 붕어빵 장사 등 다양한 장사 경험을 어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그럼 두 학생은 그 달인 채용에 지원한다면은 이게 어떤 부분 좀 어필할 게 있나요? 좀 영훈 학생이시죠? 저는 뭐 다양한 분야에 좀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약간. 네, 뭐 저도 꽃장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졸업식 때 친구랑 꽃장사 달돌 떨면서 해본 적도 있고 와. 또 외국 남아공에서 또 5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봉사활동 끝나고 오는 길에 옷을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옷을 좀 팔고 왔어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입던 거를요? 네, 그래서 좀 팔렸나요? 잘 좀 팔렸나요? 플리마켓 같은 제가 좀 트렌드를 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다 팔고 와우. 그 돈으로 또 여행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채원 학생은요? 저는 반면에 이 정도로 특별한 경험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인 전형 같은 거에 제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전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학회 경험 같은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얼마나 차별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두 학생들 뭐 달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용훈 학생 눈빛만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일단 저 학생은 달인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뭐 달인이 아니다, 맞다,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자기한테 유리한 이런 전형 과정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본인들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적합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험이 어떤 파트에 좀 연결이 될까요? 뭐 일단은 크게 이제 이공계와 인문성경계로 나뉘는데요. 인문성경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우리 영훈 학생처럼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영업에 지원한다고 해서 판매를 많이 해봤다. 그럼 이게 과연 적합한 경험이냐고 봤을 때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의 대졸공채 지원자들이 입사해서 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영업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출뿐만 아니라 손익에 대한 관점도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덕후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컴퓨터 앞에 가장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열정이 있고 뭐 코딩을 해본다든지 각종 대회에 입상을 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좀 입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취준생이면은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KT 공채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과연 마지막 키워드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은 8시간? 혹시 8시간 동안 뭐 면접을 본다 뭐 이런 걸까요? 그 시간 동안 면접 지칠 것 같기도 하고. 있나요? 하루에 8시간씩 면접 준비를 해야 붙는다고 이런 그런 걸 수도. 영훈 학생 좋은 의견 없나요, 좀? 제가 조사한 건데요.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시간 뭔지 궁금하셨을 건데요. 바로 면접 시간 맞습니다. 맞대요. 네, 앞서 KT의 열린 채용 전형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KT 대다수는 이런 열린 채용보다는 일반 채용 전형으로 뽑는 게 많겠죠. 근데 이 일반 전형에서 인적성 다음에 실무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면접이 길게는 8시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경영 전략이나 영업 마케팅 직무에서 진행되는 장시간 그룹 면접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마라톤 면접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대체 뭐를 하길래 8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건가요? 네, 실무 면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이런 직무 면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통으로 진행하는 심층 인터뷰가 있습니다. 직무 면접엔 저희가 흔히 들어본 뭐 PT, 실기 테스트, 장기간 토론 면접, 그리고 뭐 그룹 면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직무 면접을 통해서는 직무 이해도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필요 역량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뭐 개인 또는 그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역량 또한 살펴보고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심층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층 인터뷰에서는 지원자가 이제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통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에 걸쳐
걸쳐서 본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체력과의 싸움이네요. 이쯤 하면은 뭐 이 체력으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달인 체육을 좀 노려보는 게 나을겠네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스타 오디션 채용이 10에서 한 20% 정도고요. 네. 그다음 달인 채용이 거의 1에서 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열린 채용의 이런 경쟁률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세네요. 열린 채용의 경우 스펙이 부족하지만 직무 능력이 높은 지원자들이 이제 뭐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좀 적고 그에 반해서 일반 채용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전형별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 면접도 확실히 알아봐야겠네요. 2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2차 면접은 항상 대부분 이제 실무자들이 받기 때문에 이제 임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겠죠. 아무래도 1차 면접에서 무려 8시간 동안에 이제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KT의 인재상, 예를 들어서 뭐 도전 소통, 고객 존중, 기본과 원칙 준수 등 이러한 인재상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KT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임원들이 타 그룹사 임원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집요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편이고 꼬리 물기식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 회사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크게 답변을 했다가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나누어서 강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T 공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KT 공채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부터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래와 춤에 자신 있는 지원자라면 KT 스타 오디션에서 선보여도 된다. 노래와 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직무와 관련돼야 되는 건가? 춤 음주 가무 연습합시다. 좋다. 잘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뭐 춤과 노래를 통해서 강조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거기가 무슨 뭐 슈퍼스타 K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래로 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재현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고스펙 지원자는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하다. 네. 고스펙은 일반적인 그렇죠. 뭐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봐요. 고스펙 지원자는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하다. 사실 고스펙이든 뭐 그보다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있는 친구들이 다 유리하다라고 일단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더 나의 능력에 맞게 이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쵸.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훈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직무 역량을 중요시한다면 관련 전공이 아닌 사람은 불리하다. 비전공자는 불리하다. 사실 마음속으로 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나오셨군요.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전공자가 이공계 같은 경우에 비전공자가 좀 불리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뭐 인문성형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보다 더 중요한 건 관련 경험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달인 채용의 경우 학교와 학점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던데 진짜로 학교와 학점을 보지 않는 것 맞나요? 보긴 보는데 평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나 봅니다. 네, 일단은 기재만 하는 기입은 거군요. 기재는 되어 있는데 아마 예, 예. 평가자분들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돼가지고 아마 그 나중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입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달인 채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강조하시고 좀 더 준비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T 공채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공채 대비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는요. 출시 후 결함이 발견된 핸드폰,
회사의 대처 방안은인데요. 오늘은 찬반 토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대한 토의입니다. 네. 지원자의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포함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토론을 해보는 거니까 우리 강민혁 대표님께서 짧게 팁을 하나 주시죠. 네. 일단은 정해진 정답이 없거든요. 찬성과 반대 같은 경우에 명확한 주장이 있지만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안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은 생각이 다를 뿐이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번에 다 끝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서 이 시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날선 태도는 좀 지양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학생이 어떤 대처 방안을 들고 나왔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부터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삼성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전면적으로 이를 리콜을 하고 또 환불을 해주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비록 삼성의 경우 리콜을 해준 이후에 다시 그 고객들에게 제공해준 핸드폰이 또다시 결함이 발생돼서 더욱더 사태가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자제품처럼 어떠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밸류가 중요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런 이미지의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면적으로 리콜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갤럭시 A10라든지 또 노트 관련된 라인 출시와 관련돼서도 최대한 이를 늦춰서 지금 현재 발생된 결함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도록 그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리콜을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성적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어서 소비자들이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을 좀 건드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리콜도 하고 그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혜택도 주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들이 그 감정을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교환받으면 이렇게 망가지고 교환받고 하는 중에 뭐 불편함들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잖아요. 뭐 SNS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 그리고 각종 메모들, 사진들, 우리 생활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교환하면서 백업하고 이것을 데이터로 옮기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혹은 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리콜을 하고 나서 이 결함 있는 제품들, 이게 또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전량 회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수에 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두 학생들이 이야기한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일단 두 학생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대처 방안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를 먼저 좀 규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럼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서 토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훈 학생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뭐 리콜과 관련해서 향후 신제품 출시라든지 또 환불을 해줬을 때 어떠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윤보다는 신뢰, 그 고객들과의 진정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콜도 리콜이지만 또 가져온 고객들에게 좀 혜택들, 뭐 회사의 다른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라인, 다음 제품, 신제품이 나왔을 때 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 말했던 회수가 안 되는 제품들, 이걸 계속 탁상에 앉아가지고 위험하다 가져오세요 하는 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져온 사람들에게 좀 획기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방법은 행운권 같은 거를 준 이후에 굉장히 좀 큼지막한 혜택을 주는 삼성도 있는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삼성의 자동차를 준다든지 큰 이런 추첨에 대한 행운 어떤 상품들을 건다면은 자발적으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 위해 홍보하는 비용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영훈 학생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신뢰도라는 부분이 지금 삼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도 전면적으로 리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리콜하고 그 환수하는 과정에서 몇 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삼성이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의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신제품을 향후에도 또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뭐 삼성 자동차처럼 아예 다른 계열사의 제품까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매출상의 타격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윤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삼성이 10년, 2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이었나요? 삼성에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선 전화기에서 11.8% 정도의 결함률을 보이면서 이 제품들을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품들을 불로 태운 화형식을 할 정도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삼성이 품질에 좀 더 맞추면서 품질 경영으로 도약을 했거든요. 이번 거를 계기로 뭐 그런 퍼포먼스까지만 아니더라도 좀 이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좀 신뢰를 보여주는 신뢰 경영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신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영훈 씨가 뭐 제시하신 행운권 추첨 같은 거는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느 날 선물로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어떤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오히려 불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향후 신뢰도를 정말 제대로 구축하고자 한다면은 아예 뭐 노트 7 다음에 또 노트 8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 라인을 뭐 아예 전면 폐기를 하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라인을 출시한다든지 뭐 그를 통해서 기술적인 결함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 뭐 이번에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다면 아예 새로운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하셨던 다른 라인으로 빼는 게 어떤가 충분히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전에 또 삼성에서 옴니아라는 어떤 제품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거의 최악의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갤럭시로 바꾸면서 이게 세계적인 반열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두 학생이 신뢰성 회복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야겠다라는 대전제를 수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학생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회사가 어떠한 단계에 의해서 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서 그걸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이 직면할 리콜 결함 사태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상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입장에서의 이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과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1차적으로 삼성이 리콜을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또 환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의 신뢰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유는 이에 있어서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품질 경영과 신뢰 경영을 위해서는 이제 S8 라인을 출시함에 있어서 이 출시 시점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런 혜택을 결함된 핸드폰을 사용했던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영훈 학생이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방금 재현혁 학생이 얘기해준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대안이 어떤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든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보완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재현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큰 그림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의 감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신뢰도를 진짜로 되찾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큰
큰 그림에서도 오지만 디테일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는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책들로요. 그런 모습이 좀 보완이 된다면 완벽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민석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두 학생들 토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작가님께서 난이도가 정말 높은 문제들만 이렇게 딱 쏙쏙 뽑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네네. 수준에 맞는 맞습니다. 주제를 또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이 아니라 토의식 방식이어서 굉장히 좀 낯설었을 텐데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주장은 물론이고 네.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믹스해서 좀 더 네. 의견을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KT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색 채용 전형의 경우 정보가 적다 보니까 네. 이제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저희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도 이색 채용 기업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nothing to do, so just